근데 빠지고 어떻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과민하게 빠진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그건 다 핑계예요. 기업가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LG화학이 월요일날 여러분 폭탄 맞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고 할 텐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삼성 SK발 폭락이 장이 왔잖아요. 장이 올 때 이 친구는 안 빠졌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유일하게 이렇게 대형주가 그 시세와 반대로 이렇게 안 빠진 거는 LG와 하나입니다. 지금 그 영향이 제가 봤을 때는 5할이에요. 5할 이상 안 빠졌기 때문에 빠진 거가. 그럼 악재랑은 상관없이 그 이유 때문이냐? 그건 아니지만 얘가 그날 더 세게 빠졌던 건 바로 안 빠졌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 LG화학이 여러분들 월요일 날 그 GM 니콜 사태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시총이 7조 증발했고요. 이렇게 된 배경은 처음에 이제 로이터발 이 뉴스가 나온 건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형 쉐보레 전기차 볼트 7만 2천 대를 추가 리콜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이게 사건의 이제 개요인데 불과 거의 얼마 전에 이미 7월 달에 2017년부터 2019년형 그 쉐보레 전기차 볼트를 6만 8천 대 리콜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얼마 뒤에 바로 그저께 월요일 날 7만 2천 대 추가 리콜이 나오면서 LG화학이 크게 빠졌어요. 이거 이제 이틀 지났으니까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이 사태가 난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GM 전기차 그 볼트를 보면요. 전 세계 판매량을 제가 봤어요. 미국이 한 2017년부터 2만 대 정도 꾸준히 팔았고요. 캐나다, 한국, 아시겠지만 한국엔 많이 뭐 안 보이죠, 찾기가. 그리고 이제 멕시코 합쳐서 14만여 대를 팔았어요. 지금 2017년. 이 차가 나오고서 나서부터 14만 대 가량이 팔렸는데 한마디로 이 14만 대 판 이 모든 걸 다 리콜 조치로 하기로 한 거예요. 거의 지금 이 사태가 난 게. 리콜 금액은 최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18억 달러 2조 1천억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 두 군데 업체에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처럼 LG화학과 LG전자 그 배터리 모듈 팩을 조립한 LG전자가 많이 내야 될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건 가봐야 알아요. 이건 서로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가봐야 되고요. 근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거의 뭐 이 정도면 하한가인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남들 빠질 때 안 빠진 게 크다. 50% 이상.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2020년에 한 차례 정도 GM에서 이 볼트 전기차를 리콜 결정했어요. 그때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충전 90% 제한시킨 거예요. 이랬다가 가만 보니까 문제가 있었겠죠. 지금 이렇게 일대기를 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제가 이게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코나 알죠? 현대차 코나도 리콜 결정이 났어요. 이 코나 배터리가 지금 불난 볼트 전기차 배터리랑 동일한 배터리예요. 근데 이때 뭐가 나왔냐면 현대차에서 리콜 비용으로 1조 원 수준 배터리 셀 불량 때문 이렇게 나왔어요. 올 초에 이 뉴스가 나오고 LG 에너지솔루션과 비용 분담을 하기로 했다. 근데 LG가 70%를 분담하기로 했어요. 70%를. 거의 뭐 반 이상을 LG가 내는 거죠. 이게 3월에 나온 얘기예요. 3월, 올 3월. 올 3월로 돌아가 봅시다. 올 3월이면요, 여러분 여기에요. 이 구간.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드세요. 여기 LG 화학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올 3월에 코나 현대차 코나를 이미 리콜하기로 결정해서 20% 정도 빠졌을 때예요. 이때가. 근데 빠지고 어떻게 됐어요? 빠지고 그대로 들어 올렸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주가가. 이거 빠지고 그대로 돌린 거예요. 지금 이 사태가. 지금은 분담금이 더 조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예상하는 건 이때는 LG가 70%를 물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빼다가 이거 보세요. 그대로 다 돌려놨어요. 주가를 세상에 이걸 이렇게 뺐다가 그대로 돌려놨어요. 그럼 이게 전혀 리콜의 영향이 아닌 것 같죠. 주가 차트만 보면 전혀 리콜의 문제가 없어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이미 6만여 대를 7월 달에 리콜이
결정이 났어요. 근데 아니 이때도 빠지는 척하다가 또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전혀 리콜이 안 되고 멀쩡한 배터리 회사의 차트처럼 보여요. 어제 거 그저께까지 뺀 걸 빼면 아니 이게 도대체 여기서도 리콜 대규모, 여기서도 리콜, 이 두 대 합친 거보다 덜 리콜이에요 지금은. 물론 알아요. 지금 문제가 계속되니까 여기서는 조금 뭐 자꾸 리콜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좀 우려심이 나은 건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다 핑계예요. 그건 다 핑계고 숫자로 봐야죠. 우리가 숫자로 주식을 하죠. 숫자로. 어떻게 감성 가지고만 합니까? 예? 자꾸 리콜이 나온다. 그럼 하자가 있지 않겠냐? 그런 거 알았는데 그러면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수주를 180조 원을 깔아놓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수주 잔고 180조. 아니 그럼 문제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180조를 수주 잔고 때려놨다는 얘기예요? 기업가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리콜과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다 감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리콜 사태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돌렸단 말이에요. 지금 LG 차트가. 근데 여기서 과민하게 빠진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시장 빠질 때 혼자 안 빠졌기 때문이에요. 혼자 안 빠졌기 때문에. 왜냐? 전에도 대규모 리콜 사태 나오면 바로 돌렸거든요. 바로 주가를 돌렸어요. 이런 것만 봐도 워낙 구조적 성장을 하는 산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그만 리콜 가지고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과민하게 빠졌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다 돌렸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바로 시장이 빠질 때 안 빠진 영향으로 더 빠지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흔한 말로 GM 뭐 전기차 그거 뭐 많이 타는지 모르겠는데 14만 대. 여러분 전 세계 한 해 자동차 판매 생산량이 몇 대인지는 아시죠? 기본 억대예요, 억대. 근데 10만 대 리콜했다고 예를 들어서 180조 수주 잔고 깔아놓은 애가 이렇게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면? 왜냐면 월요일 날 뉴스를 보면요. 뉴스들을 헤드라인을 보면 거의 LG가 아무래도 기술력이 안 좋은 것 같다. 이거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리콜을 하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대안이 있으니까. 뭐예요? SK. 그죠? 대안들이 있잖아요. 삼성. 그게 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월요일 날 나왔던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LG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수혜를 받을 거다. 이거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넥타이맨 경제 방송 나오는 분들이 삼성이 수혜를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날 월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삼성 SDI 그 다음날 폭락 나왔어요. 어제. 기가 막혀요. 그 경제 방송에서 삼성 SDI가 수혜를 받지 않겠냐 한 다음날 바로 폭락 맞았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냥 분봉도 수직으로 뺐어요, 이거. 이게 수혜를 받는다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K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 해외에는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걔네가 우리 편은 아니니까. 그죠? 아니 우리나라 신문들이야 뉴스나 다른 대안이 있겠다고 하지만 해외 입장에서 봤을 땐 파나소닉도 있고 CATL도 있고 BYD도 있고 그죠? 아 이거 자꾸 K 배터리를 싸잡아서 했을 수도 있잖아. 그쵸 여러분? 순전히 그런 뉴스는 우리 눈의 시각인 거예요. LG와 하게 안 되니까 SK나 삼성으로 갈 것이다. 그건 우리 틀 안에 갇힌 우리들 눈에 우리들 머릿속 생각이고 해외 사람들이 봤을 땐 저쪽에 이거 문제가 있나 보다 싸잡아서 비판할 수도 있죠. 왜? 아 그렇게 몰아가면 내가 다 해먹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물론 증설하고 아직 기술도 안 되고 워낙 발주량들이 많아가지고 땅 따먹기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뉴스 충분히. 제 말은 왜 소설을 그렇게 써가지고 삼성 SD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왜 그렇게 해서 멀쩡한 주식을 또 망가뜨려 놓느냐 이거죠. 저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여지없이 그 다음날 빼버리잖아요. 폭락을. 여러분 삼성 SDI 장중 6% 빠진 거면요 폭락이에요. 폭락. 예? 여기 보세요. 삼성 SDI가 6% 빠진 날이요. 3월달 빼고 지금 5개월 만에 처음 빠진 거예요. 6% 빠진 건. 3월 17일 날 빼고. 그러니까 말이 다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넥타이 메고 나와도. 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장이 이제 태동기예요, 여러분. 시장이 이제 태동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말해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이게 수주잔고 또한 탑 티어예요. 전 세계. 좀 전에 보셨죠, PPT. 수주잔고 180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질이 바뀌지 않을, 기업의 가치가 바뀔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한 1, 2분기 정도는 노이즈가 날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보니까 한 1조 3천억 내외로 벌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맥심으로 돈을 물어야 되면 1조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흔들려봤자 1, 2분기 정도 까먹는 건데, 이번에 SK한테 배상받은 거 있잖아요. 1조.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조 뭐 이걸로 쌤쌤일 쳐도 되고, 그리고 또 1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로얄티 형식으로 SK한테 또 로얄티로 1조를 받아. 어차피 2조를 하면 언제는 로얄티 받아가지고 이게, 물론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1조 받은 게 들어가긴 영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 2분기 정도는 영업이익을 까먹더라도 기업의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LG화학은 72만 원, 저는 한 번 더 뺄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저는 그렇기 때문에 72만 원, 3만 원은 LG화학 주주 여러분들이 이거를 열어놓으셔야 된다고 봐요. 72, 3만 원. 하지만 거기까지 빠지면 제가 삼성전자를 바라봤던 뷰처럼 거기까지 빠져주면 진짜 악재 털고 시원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걸 절대로 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LG화학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 그 누구보다 기술력도 최고고.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